네, 안녕하세요. 코드스쿼드 윤지수입니다. 훅스, 리액트의 훅스 API 중에 이제 유즈 리듀서라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은 몇 가지 목표 중에 훅스 API가 많은 변화를 주고 개발에 좀 더 리액트를 좀 더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그 기대감이 원래 있었고,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상태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웹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상태를 잘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의 해법을 저도 고민 중이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그 고민을 나누고,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고를 늘려서 리액트 방법에서도 같이 고민하시면 어떨까, 또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밀접하게 이야기를 계속 드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리듀서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듀서가 뭔지 모르는 부분은 일단 리액트의 플럭스 아키텍처를 보시는 게 좋고, 또 리덕스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살짝이라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전 굉장히, 워낙 플럭스 아키텍처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리덕스를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리덕스를 좀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제 리덕스 없이 유즈 그 리듀서를 이용해 가지고 상태 관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유즈 리듀서라는 게 있습니다. 에디셔널 훅스에 유즈 리듀서가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부분인데, 한번 우리가 바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투두 스토어라는 게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상위에 있고, 이 투두 스토어가 하위에 헤더, 폼, 리스트라는 이런 그 세 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하위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투두 스토어 안에 이런 것들도 직접 들어가 있는 것도 조금 어색해 보이긴 하고, 제 생각에도. 그 다음에 이 부분의 투두 스토어 코드가 유저 REF를 이용해서 폼에 대한 그 변경사항 상태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영상에서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 지금도 뭐 add to도 뭐 change to도 계속 to도 지금 빠져 있어서 그렇지, 뭐 delete to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계속 그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태를 변경하는 부분, 또 그 상태를 보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자, 리듀스의 장점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분리를 하고, 또 플럭스 아키텍처에서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액션 부분 있죠. 디스패치를 이용해 가지고 액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덕스 없이요. 자, 유즈 리듀서를 또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임포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을 과감하게 지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컨스트 오른쪽에도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투두스라고 하고, 디스패치 함수를 이제 그 여기 유즈 리듀스가 반환을 해줍니다. 반환을 해줘서 이제 처음에 부분은 그 리듀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뭐 리듀서가 딱히 없죠. 투두 리듀서라고 임의를 일단 이름을 줘놓고, 뭐 초기 값은 이렇게 빈 배열로 제가 확장을 했습니다. 그 지금 투두 리듀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투두 리듀서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듀서라는 거는 여기 아래 나오죠. 리듀서라는 거는 이제 표준처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 우리는 스테이트가 아니니까 투두스라고 하고, 스위치문을 이용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쉽게 좀 접근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을 뭐 타입,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타입과 페이로드라고 해서 데이터를 받는 부분을 페이로드라고 지정을 할 거고요. 타입은 뭐 지금 첫 번째 타입이 몇 가지를 해보면 add to도다 그랬을 때 어떤 처리를 하고, 또 처리할 게 이제 그 뭐 set init 데이터, 처음에 이제 그 초기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 부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턴을 쓰겠습니다. 리턴을 해서 이 부분도 아직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볼 부분이 set init 데이터부터, 왜냐하면 로딩이 되자마자 지금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이쪽 서버에서. 그래서 set init 데이터라는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쪽으로 돌아와서 투두 스토어 부분에서 리듀서 부분, 즉 이런 부분이 이제 상태 값을 변경해 주는 게 리듀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상태 값을. 이제 그 부분들을 다 이제 리두스로 옮길 예정이고 굉장히 스토어가 심플하고 간단해질 수 있어요. 리듀서와의 역할 분담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set ini 데이터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초기 로딩되는 시점이니까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즈 패치에서 이제 set to do 수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set to do 수는 아까 이제 없어졌던 상태거든요. 이제 유즈 스테이츠를 안 썼기 때문에 이제는 유즈 리듀서로 대체됐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변경해주는 set 스테이츠와 같은 set to do 수 함수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우리가 전달해 줄 거는 뭐냐면 이번에는 그 메소드를 그냥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만약에 set to do 수다 set init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set init 데이터를 해서 이 부분을 데이터를 전달을 받겠죠. 예, init 데이터라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디스패치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디스패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타입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set init 데이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payload라고 해서 데이터는 이제 init 데이터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set init 데이터를 여기서 쓰도록 하는 것이죠.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부분이 빠졌네요. set init 데이터 부분을 이제 이렇게 디스패치를 해서 액션을 발생시키는 액션을 파이어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줘서 이제 리덕스스럽게 우리가 이제 플럭스 아키텍처에 따라서 동작되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set ini 데이터로 이 부분을 넣었다는 거는 이제는 이 리듀서가 실행이 될 것이고 디스패치를 통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후속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원래 후속 처리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냐면은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그냥 그 전체 초기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받은 페이로드라는 게 이제 우리가 유저 패치에서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은 이제 그 배열로 받은 부분을 그대로 한번 들어가서 보죠. 배열로 작업했던 부분을 바로 이제 그 리스판스 제이슨에서 받은 부분이 배열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그 여기서 받기 때문에 초기 데이터이기도 하고 하니까 바로 그냥 뭐 이렇게 페이로드 배열 자체를 넣어서 투두 리스트를 이제 렌더링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etToDo에 대한 오류 내용이 있네요. setToDo는 이전에 유즈 스테이츠 지금 지웠던 내용에 대한 메소드니까 우리가 setToDo 부분을 일단은 뭐 주석 처리를 하고 작업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데이터 내용이 setInit 데이터에서 초기 데이터량이 잘 나오는지만 그렇죠. 잘 나온 것 같네요. 이제는 유즈 스테이츠나 쓰지 않는 코드들이 보이니까 좀 정리를 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유즈 스테이츠 업데이트 투두스도 쓰지 않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업데이트 투두스. 아, 여기는 이제 여기서 쓰지 않는 거니까. 네, 자, 지금은 이제 초기 데이터를 잘 가져왔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비슷한 작업인데요. add to do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 add to do 작업을 하면은 네, 아무런 반응이 없죠. add to do는 폼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죄송합니다. 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잠시 물을 먹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물을 먹고 왔습니다. 어제도 이제 코드스코드에서 제가 좀 생각보다 오래 그 수업을 해가지고 목 상태가 좋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자, add to do 내용이 이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여기서 리듀서 작업부터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리듀스 작업이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이미 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서 그냥 쓸 수도 있어요. 할 수 있고 이제 아마 그 새로운 데이터 추가할 부분이 페이로드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페이로드 부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줬습니다. 투두스에서 그 이미터블하게 좀 작업을 해줬죠. 그 다음에는 이제 add to do 부분은 그 원래 이제 여기 있던 use state 값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이벤트 핸들러처럼 두고 그 부분을 이제 메소드를 전달해 주는 방식이었는데 자, 요것도 이 내용도 이제 쓰지 않으니까 상태 값을 바꿔주기 위한 중간 메소드였죠. 이 부분을 지우고 add to do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제 add to do라는 게 어디서 쓰냐면은 여기서 쓰겠죠. 그래서 폼에서 이제 입력 값을 할 일 추가를 했을 때 add to do 데이터에서 add to do가 추가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이 이제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제 add to도라는 걸 쓰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제 디스패치를 쓰는 것이죠. 디스패치를 쓴다. 다시 얘기하면 이 부분에서 이제 디스패치를 전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스패치 부분. 디스패치는 어디서 나왔는지 알았죠? 유저 리더스에서 받은 이제 메소드입니다. 리덕스에서 쓰는 이제 디스패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리더스 그 디스패치를 받아서 이제는 이쪽에서 폼에서 그렇죠? 디스패치를 받고 여기서 이제 디스패치를 이용을 해서 그 타입은 이제 그 add to도다라는 걸 받고 페이로드 부분은 이제 그 input ref.current.value다 그 부분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add to도는 이제 안 쓰겠죠? 삭제를 했고 디스패치를 받아서 add to에 의해서 화면이 이제 그 add to 상태가 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 내용을 해서 내용이 잘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죠? 근데 다른 상태는 아직도 이제 변경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해서 add to 부분 점점 이제 그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줄어들고 있죠. 디스패치를 이용하게 되는 이제 장점이 이제 계속 생길 것 같은데요. add to 부분도 이제 그 디스패치를 이용해 가지고 발생하도록 하고 이제 점점 to 스토어는 좀 경량화되고 있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요 부분을 클릭했을 때 상태 값을 우리가 그냥 클릭을 하면은 둔 상태를 투두로 뭐 투두를 둔으로 이렇게 토글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 줬었는데 그 작업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change to do status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이스로 하나를 또 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케이스로 뭐 change to do status라고 하겠습니다. change to do status라고 해서 이 부분도 이미 작성된 코드들을 쓸 수가 있겠죠. change to do state에서 to do 값을 여기까지죠. to do 값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넣어주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페이로드 부분이 id 값이 이제 페이로드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가지고 이제 id 값만 전달해 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쓸 수가 있고 change to do status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값도 삭제가 되고 이제 디스패치를 전달받은 이 부분에서 여기가 아니죠. 리스트죠. change to do status에도 이 부분도 필요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디스패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change to do state 대신에 디스패치를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디스패치를 전달받아서 디스패치를 전달받은 아이템 컴포넌트에서 이제 아이템 컴포넌트에서는 역시 디스패치로 지금 디스패치도 계속 프롭스로 전달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컨텍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좀 이따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그 change to do states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디스패치로 그쵸? 타입은 이제 change to do state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payload 부분은 id 값이 되겠죠. id 값을 줘서 그 id를 기준으로 상태를 바뀔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id가 브레이스가 빠졌군요. 브레이스 빠졌고 그다음에 리스트 값이 여기서 전달해 줬고 그렇죠. 이 부분에서 저장을 하고요.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할 일을 먼저 추가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 읽기를 하고 알고리즘 공부를 하면 상태값이 잘 바뀌네요. 그죠? 자 이렇게 유즈 리더스를 이용해서 바꿨는데 이제 점점 이 부분이 가벼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초기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 부분을 제외하면은 크게 이 부분에서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각각의 상태 변화가 필요한 것들을 하위 컴포넌트에 디스패치를 이용해 가지고 수정하도록 이제 전달을 해준 상태입니다. 뭐 유즈 리드서를 이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유즈 스테이치 값을 대체해서 다 바꾸고 유즈 스테이치였던 부분을 이제 이걸로 바꿔서 이제 좀 가벼워졌죠. 여기 아까 얘기하면서 봤던 부분인데 그 디스패치를 전달받았던 창이 닫혔네요. list.jsx 부분을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이 값을 여기서 전달해주지 않고 우리가 컨텍스트 API 쓰고 있는 입장이니까 똑같이 이 부분을 써서 여기서도 컨텍스트 API 써서 이제 컨텍스트에 대한 컨슈머 역할을 하도록 좀 유주 컨텍스트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코드들이죠. 여기서도 이제 아이템에서도 직접 이제 똑같이 여기서처럼 하면 되겠죠. 부분을 받고 컨텍스트를 쓴다는 것들을 또 선언을 하고 로딩이 필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필요한 거는 디스패치 값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디스패치를 오히려 안 받고 프롭스로 전달할 필요가 없죠. 예, 컨텍스트 API를 써서 이 값을 받고 여기서는 투두 디스패치를 프롭스로 받았던 걸 생략을 하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디스패치를 받고 프롭스를 전달받지 않고 여기다가 쓰는 것이죠. 저장하고 저장하고. 네, 간단한 리팩토링을 짧게 했습니다. 잘 되는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해 보면 이제 그 유저 리드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스토어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분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투두 리드서 부분을 조금 이제 리팩토링을 간단하게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투두 리드서.js 리듀서.js로 그냥 우선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이제 투두 리듀서에 있던 부분, 스토어에 있는 코드가 아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겨주고 export const to-do reducer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임포트를 받아야 되겠죠. import to-do reducer from reducer.js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to-do reducer 맞죠? 하고 이 부분도 저장을 하고 그 부분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reducer.js가 틀렸나요? reducers 디폴트 값으로 하지 않았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받아서 짜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키보드 새로 구입. 키보드 있는데 자꾸 사고 싶네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투두 리듀서로 이제 이 부분을 바꿔주고 그러다 보니까 투두 스토어는 어때요? 리듀서도 빠졌으니까 굉장히 더 심플해졌죠. 네, 이런 코드들이 보입니다. 자, 얘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스토어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app.js를 좀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투두 스토어라는 게 이거 봐라, 글로벌 스토어로서 얘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재사용될 수 있는 일종의 모델이죠. 이 모델, 다시 말하면 이 스토어가 이렇게 특정 부분의 UI에 종속되어 있지 않도록 순수한 스토어를 만들려면은 이런 UI적인 부분의 컴포넌트 이름을 이제 분리하면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app.store를 app.js X 파일을 하나 만들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띄어낼 예정입니다. 띄어내서 app.js를 이제 만든 것이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app.js를 이제 익스포트 해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요게 아니고, 그렇죠, 뭐냐면은 여기서 이 app.js가 이 서비스에 대한 코드이기 때문에 나는 투두 스토어를 쓸래 라는 것이죠. 투두 스토어를 쓸래.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투두 스토어를 쓴다는 이런 코드들을 짧게 만드는 것이죠. 이걸로써 이제 원래 엔트리 포인트와 같이 이제 첫 진입, 그러니까 전체 컴포넌트의 상위 UI 컴포넌트를, 컨테이너 컴포넌트를 만들고 스토어 부분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좀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뭐냐면은 지금 그 필요한 것들이 여기서는 이제 그 props의 child로 써야 되겠죠. child run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감쌌으니까 얘를 실행할 때 이제 props로 child까지 전달받으니까 여기서 props를 넣어줘야 되겠네요. props props를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rops로 child run이 이제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이니까
그 부분을 렌더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렌더링이 안 되네요. 화면에 변경이 없죠? 네, 뭔가 잘못한 것 같죠. 자, app.js가 임포트 됐나요? 여기서 그 투두스토어는 그렇죠. 투두스토어에 지금 작업한 게 투두스토어에서 그렇죠. 투두스토어.js 파일 일단은 이 부분을 우선 좀 명시적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투두스토어 내용을 넣어줬고 헤드 부분 이 부분도 지금 뭐 어때요? 지금 전혀 임포트 되어 있지가 않은 상태죠. 예, 임포트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데 이 부분을 이렇게 카피를 하고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투두스토어를 하고 app.jsx를 app.jsx를 부르질 않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추가하지 않아도 오류가 안 났었죠. index.js에서 보면 투두스토어로 되어 있죠. 이렇게 스토어 값을 처음에 렌더링 하는 게 어색했을 거예요. 앱으로 이제 바꿔주는 것이죠. 이 부분도 앱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app.jsx 파일을 해서 앱이 렌더링 되도록 하고 얘는 투두 스토어를 쓰게 하고 자 이제 뭐 잘못된 부분들이 오류가 났네요. 지금에 보면은 투두 스토어에서 유저 패치가 정의되지 않았다. 유저 패치까지 다 지워져 버렸군요. 이런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import 유즈 패치가 여기 있었죠. 유즈 패치 from 유즈 패치 파일 이름이 유즈 패치.js였군요. 좋습니다. 자 이제 잘 된 것 같죠? 네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되고 안녕하세요. 드디어 끝이네요. 끝날 듯.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잠깐 서머리를 해보면은 이 부분에 투두 리듀서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쪽으로 파일을 옮겼고요. 이 부분을 옮긴 거죠. 이 부분을 옮겼고 그 다음에 유주 지금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app.js와 같은 뭔가 app.js css 파일이 여기 있었네요. 뭐 지금 쓰진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css 파일이었죠. 그 부분도 혹시 쓰고 있는 부분 없지만 이렇게 해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보면은 불필요한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app.js와 관련된 그 서비스, 그러니까 이 서비스 코드에 대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 부분은 투두를 관리하는 스토어로서의 역할로 굉장히 순수해진 거죠. 데이터를 처음에 가져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아마 리팩토링을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처리하는 것들을 또 분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이렇게 스토어에서 처리할 투두 리스트에서 처리할 부분들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다른 UI에서 재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역할이 순수해지니까 또 app.js 입장에서 보면은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개선이 되어 있고 나머지들도 이제 뭐 리듀서가 뭐 다른 리듀서 여기서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쵸? 뭐 델리트나 이런 기능을 추가하면은 이제 리듀스에다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당연히 프레임워크를 쓰다 보니 이제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 역할이 바뀌고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고 잠깐 이제 스테이트에서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이제 유즈 리듀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디스패치와 같은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상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디스패치를 해서 액션을 이제 디스패치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만 표시해 주면은 일관된 방법 그리고 리덕스에서 느꼈던 뭐 유니다이렉션 플로어 같은 느낌으로 지금은 이제 그 스토어가 상위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리덕스 없이 복잡한 보일러 플레이트 없이 우리가 상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컨텍스트 API 도움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리액트의 상태 관리도 이제는 이번에 이제 촬영한 영상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뭐 모빅스나 리덕스만 있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한번 이런 식의 방법의 상태 관리를 시도해 보면 또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